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유료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매수 포착 타이밍, 신호까지 포착이 된다면 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계신 건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건데요. 오늘 2부 시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2시 42분을 넘어가고 있고 장 마감까지는 한 50여 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시황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시죠. 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09% 그러니까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35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을 좀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초반에는 234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고요. 지금 2360선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36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지금 나흘 만에 약세지만 하락폭을 많이 줄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수급 상황 좀 살펴볼까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이끌어냈었는데 오늘은 다시 팔자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매도세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08억 원, 188억 원의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가 지자체 쪽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849억 원 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를 좀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643선에서 어제보다 0.19% 오름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이 됐었는데요. 지금 오전 11시 반을 기해서 거의 상승세로 가닥을 잡은 상태인데 일중 흐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나흘 만에 약세 출발이 됐었는데 11시 반쯤을 기해서 상승 전환이 됐고 지금은 643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0.17% 오른 643선인데요.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조정을 받았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상승 반전이 되고 코스피는 낙폭을 많이 줄였다.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의 매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41억 원 순매수 해주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여기에 기관까지 매수로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3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133억 원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의 움직임 좀 살펴보죠. 어제 환율이 4원 정도 내리면서 1130원대로 다시 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원달러 환율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원 90전 상승한 114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는 좀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는데 환율은 오늘도 좀 불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2위부터 5위 종목을 보고 계십니다. 증권주, 하나테크인, 통신주 등등이 지금 인기 검색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각각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증권주를 보시죠. 코스피가 나흘 만에 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코스피 낙폭이 많이 줄었죠. 증권주도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NH투자증권은 1.45% 어제보다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증권이나 메리츠종금증권은 각각 1%대 하락하면서 36,700원, 또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 붕괴된 4,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주의 움직임 살펴드렸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라 있는 하나테크인을 보겠습니다. 하나테크인이 지금 4.5% 급등한 4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6% 이상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4분기에 자주포 수출로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키움증권의 분석이 있었고요.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기 검색주 3위에 올라와 있는 통신주를 보겠습니다. 오늘 통신 3사가 일제히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7% 하락, KT는 1.2% 내리면서 32,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LG U+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못한데 0.67%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금 인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동통신 약정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보이자 수익성이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분석에 오늘 통신주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 검색어 4위에 올라와 있는 넥스트 바이오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로 중앙 리빙샤시를 1대0의 합병으로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오늘 이렇게 주가의 급등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기 검색주 5위에 올라 있는 종목 살펴보죠. 금호타이어입니다. 지금 4.8%, 이 정도면 급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7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가 KDB 산업은행에 9,550억 원의 매각가를 깎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는이 가격 조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더블스타가 매각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인기 검색주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6위부터 10위에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시멘트, 현대중공업, 이베스트투자증권, 양지사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지 함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현대시멘트 보겠습니다. 현대시멘트의 주가는 지금 28% 상한가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가 종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현대시멘트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 찾고 계신 분들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주에 올라와 있는 7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3%나 하락하면서 15만 6,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저가 15만 2천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장중에 6% 가까운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5거래일 연속 하락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올해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흑자를 내기는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실적이 좀 줄어든 상태다라는 평가였고요. 구체적인 의견이 다시 집계가 된다면 말씀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시간 인기 검색주 8위에 올라와 있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지금 0.8%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시가는 11,550원이었고요. 고가는 11,000 저가는 11,3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입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장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매각 추진설이 있고 한국거래소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장중 변동폭이 이렇게 크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9위에 올라와 있는 양지사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18%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에 비해서 유통 주식주가 적은 종목들을 우리가 품절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지사입니다.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거래소가 역시 또 오늘 오후 6시까지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한 상태고 결과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남아있네요. 네, 이 시각 인기 검색주입니다. 리캠인데요.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와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2,21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상한가까지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증시 움직임 어떤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트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예, 오늘장 내일장 2부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인데요.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가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낼 수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장중에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는 거,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기업 가치 분석가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 할 거고요. 또 확률을 높이는 주식 매매의 강자시죠.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들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모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동원아나텍이라는 종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아나텍은 AF, 오토포커스 드라이버 IC칩을 주력 생산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를 말씀드렸고, 최근에 듀얼 카메라 트렌드와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투자 모멘텀과 어떤 실적 성장의 모멘텀을 받고 있고, 또 신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햅틱 드라이버 IC칩을 작년에 개발 완료한 이후에 또 하반기에 신규 좀 공급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공급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도 말씀을 드리겠고, 동원아나텍 일단 차트 보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동원아나텍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지금 주가 자체가 지난 2017년 들어서 쭉 그동안에 이제 횡보를 좀 보이다가 최근에 방향성을 지금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 지난 일주일 그리고 이번 주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동원아나텍 제가 최초 추천은 한 1,500원 이하에서 분할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주가 자체가 상승에 대한 추세를 지금 정확하게 좀 타고 있다는 어떤 개념에서 기술적 분석상 그렇게 보았을 때 한 12,000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다시 추세 하단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는 신규 매수 또는 또 추가로 수량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 자체가 지난 일주일 하락한 이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번 주에서 지금 12,000원 정도 이하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 타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성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은 이제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 제품으로는 전방 시장 기준으로 자동차 카시트나 도어 트림 쪽으로 합성 피혁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 IT 제품의 키패드, 신발이나 고무과 같은 일반적인 스포츠 용품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지금 대원화성이 가장 매출 비중이 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국내 자동차 업체 K사 쪽으로 카시트와 도어 트림의 매출 비중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방 업체 기아의 자동차의 판매 매출 실적, 특히 중국 시장의 판매 실적이 상반기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 영향을 지금 고스란히 대원화성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까지의 어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다시 하락 추세를 좀 타고 있고, 일봉 차트상 보셔도 지금 제가 손저가 라인을 아마 2,300원 정도 좀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장중 2,300원 정도 지금 손저가 부분까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아마 2,300원대 주가가 바닥을 좀 다진 이후 다시 올라왔었고, 작년 말에도 2,300원 정도, 그러니까 2,300원 정도가 어떻게 보았을 때 이 대원화성 기업의 어떤 적정 주가 논란에 있어서 가장 바닥권이 2,300원대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주가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모멘텀이 더 훨씬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 훼손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원화성 종목은 현재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다음 주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 해서 2,300원 밑으로 하회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슈프리마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는 지문인식 알고리즘 바이오 사인에 대한 매출 공급이 지금 가장 기대가 되고 있고, 지난주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중저가 시리즈 J 시리즈와 플러스 A 시리즈까지 두 개의 모델 라인업으로 좀 공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지난 2분기의 실적이 아무래도 바이오 사인 쪽에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보였는데 현재 지금 반영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3분기부터는 확실하게 반영될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재 지금 28,000원대, 제가 최초 추천드린 가격이 22,000원, 추가 추천드린 가격대가 아마 25,000원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도 역시 한 10% 이상의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 주가를 제가 3만 원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이거는 2017년도 기준이었고, J 시리즈의 어떤 한 개 모델로만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3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삼성전자 중저가 라인업으로 모델이 확대되는 점을 보았을 때는 향후 기업의 실적 성장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됐을 때 3만원 정도의 목표 주가 터치를 할 경우에 제가 목표 주가를 향후에 더 상향 조정하는 의견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 PNT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쪽 설비 업체로 말씀을 드렸고, 2분기 실적을 지난주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327억에 영업이익은 20억 정도를 기록했고, 아무래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PNT가 중국 시장에 매출을 좀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와 따른 거래에 있어서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높을 때 아무래도 수출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더 좋을 수 있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수출에 있어서 환율 자체가 약간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매출액을 보았을 때는 그 지금 진행률, 수주받은 것을 그대로 잘 인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무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순이익, 이것은 아마 기타 손실에 있어서 외환 지금 자산에서 손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아무래도 단기 손익 인식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익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은 더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하반기 실적 향후 2018년으로 갈수록 역시 시장 자체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PNT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유해야 할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일단은 반기 끝나고 45일 이내 보고서를 지금 공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시의 어떤 원칙인데, 뭐 연결 기준을 처음 도입한 기업이나 또 신규 상장 기업들에게 약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 정도면 2분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매도의 시점을 이라 말씀드렸고, 최근에 조정이 나오는 듯 보였는데 다시 지금 어떤 뉴스에 의한 모멘텀적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다시 몰리면서 지금 장중 3% 이상 다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종목에 대한 교체 또는 향후 재매수 가격대나 제 목표가를 설정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훈 아나텍부터 에코프로까지 이재모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남은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동부증권 범호지점의 이영환 차장님 준비하신 종목 볼 텐데, 역시 5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예. 일단 먼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최근 시장이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위아래 작은 파동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2200까지는 하방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많이 오를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된 종목 위주로 이번 주에는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관심 포트를 좀 교체해봤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게임 개발 업체인 니트온입니다. 일단 이 회사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2015년 초에 출시된 소셜 카지노 게임인 프라우스 카지노란 게임이 최근에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 이런 중화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올해 6월에 중국 쪽에서 텐센트나 바이두 등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향후 큰 폭의 좀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게임 같은 경우 또 홍콩 시장에서는 뭐 게임 카테고리 그 중에서 뭐 카지노 게임 쪽에서는 현재 29개월 연속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업계 내 뭐 아시아권 시장에 뭐 카지노 게임이 연평균 50%씩 이상씩 굉장히 좀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의 뭐 시장 선점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월 초 중국 시장 출시를 할 때 한 차례 갭 상승 후 최근에 충분히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거의 상승 전의 가격대까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향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현재의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까지 밀려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매수 추천가로 8,300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라.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7,700원, 단기 목표가로는 11,000원 어떻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필링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무선 인터넷 관련 솔루션 업체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크리스 FNC라는 골프 의류 전문 업체의 지분을 64% 정도를 인수를 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골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팅이나 팬텀, 린스 그리고 최근 가장 핫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파리게이츠 그런 등의 브랜드를 유통하는 업체로 최근 관련 업계에서는 가장 이제 급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또 최근에 또 노브랜드 골프공 공급을 하반기부터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크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 FNC 같은 경우가 올해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져서 한마디로 성공한 M&A의 표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자면은 7월 크리스 FNC 인수 전후 시기에 자금 조달 그런 등의 문제로 3,200원대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 단기적으로 4,000원까지 이제 회복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흐름이 좀 둔해진 상황인 것 같지만은 관심 종목에 채널에 두시다가 가격 조정이 좀 나아준다면은 접근해 볼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일단 동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체 융합 단백질 기술과 또 DNA 치료제, 백신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속형 의약품,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제 투여 횟수를 좀 줄여서 이제 환자들의 불편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그렇게 그런 기술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일단 동사는 지속형 기술의 하나인 항체 융합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GXH9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 치료제 임상 2상의 중간 결과 발표가 이제 9월에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자궁 경부암 관련해서는 GX1881이라는 또 치료제가 높은 완치율로 현재 임상 2상까지 거의 성공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신규 파이프라인을 주력으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좀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6월 중순경 55,000원 부근부터 굉장히 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한 4만원 전후의 가격대라면 어느 정도의 좀 하방 경직성은 확보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추천가로는 오늘 아침에 좀 매수 타이밍이 한번 왔었는데 잡지 못하신 분이라면은 다음 주 초반 기다렸다가 4만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를 접근해 보시고 손절 가격으로는 38,0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아까 부근인 5만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리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CD나 OLED 등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장비 업체인데요. 일단 그 중에서도 인라인 시스템 등을 주력으로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BOE 같은 중국 패널 업체들에 대부분 납품하고 있고요. 국내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이제 소량이긴 하지만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당장 이제 업황이 좋기 때문에 실적 또한 올해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그동안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전환사채나 전자 발행 등을 해왔고 또 올해 초 경영권 경쟁 이슈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투자 조합으로 대주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늘 경영권 관련 이슈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실적이 큰 폭으로 올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또 주가가 아직은 바닥권이라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자면은, 지난 10월 10일경 바닥권에서 뭐 상한가 한번 나온 후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의 변동성이 좀 바닥권이지만은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손절매 원칙만 지킨다면 또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추천가로는 1,450원 정도까지 밀려준다면 한번 접근해 보시고, 손절 가격으로는 1,400원, 단기 목표가로는 1,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일단 그동안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던 주식인데, 최근 또 전선업계가 구리 가격 상승과 또 해외 수주 등으로 인해서 올해 업계 불황에 응급해서 좀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사도 올해 큰 폭의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초고압 케이블이나 대용량 신경선 그리고 접속제 등 일단 고수익 제품의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부터 또 미국이나 싱가포르, 중동 등 좀 노후화된 전선 교체 수요기에 진입한 국가들에서 최근에 대규모 좀 수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바닥권 1,200원대에서 1,400원까지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조정을 기다려 보시다가 매수 타이밍이 올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미투홈부터 대한전선까지 5가지 종목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영환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관심 종목이었고요. 잠시 뒤에 또 남은 종목 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코디 문의하신 분이 계시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234 하나님께서 코디를 2,700원에 비중 30% 실으셨습니다. 투자 전략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모 팀장님,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코디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일단 빠진 이유를 좀 아시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먼저 의견을 드리겠고, 네. 지금 8월 14일 지금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8월 14일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기 보고서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 반기 보고서 감사 의견 거절을 좀 받았습니다. 회계 감사 부분에서 감사 의견을 받으면서 지금 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지금 8월 10일 경우에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도 당했었고, 지금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됐는데, 네. 결국에는 감사 의견 거절받았다는 것은 지금 실제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작성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용 자체가 의견을 지금 줄 수가 없는 어떤 좋지 않거나 좀 잘못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기업들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적정 의견을 받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나왔다.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 2,000개 중에 굳이 감사 의견 거절 나올 정도의 이런 기업을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향후 전망이나 이런 걸 찾기보다는 지금은 매도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체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팔라 그러면 파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가 수준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만약에 지금 팔지 않고 예. 이 기업을 반등을 좀 노리겠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회사 지금 어떤 사업적 부분을 제가 펀더멘털 보았을 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적자를 냈었고 2015년도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해 지금 반기까지도 좀 적자가 된 상황인 것 같고, 향후 이런 식으로 기업이 진행되게 된다 했을 때는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 지금 오히려 지금 매도해서 남은 현금에도 챙기시는 게 낫지, 이 주식이 종이 쪼가리 휴지가 돼가지고 쓰레기통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빨리 현금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모 팀장과 함께 코디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먼저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레드로버인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8466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매수가가 6,742원, 비중은 10%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으십니다. 이영환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캐릭터 사업이나 아니면 영상 관련 콘텐츠를 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 같은데요. 일단 2분기 최근에 주가가 빠진 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적자 전환하면서 그때 당시 또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은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발생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 1,600억대의 시가총액은 뭐 기업의 뭐 이익이나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고하다고 비싼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그 매수 가격 대비해가지고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감하게 좀 손절매를 하시고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뭐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레드로버에 대한 투자 의견 이영환 차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 이재모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OLED 섹터 쪽 장비 업체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2분기 대부분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투자 포인트에 어떤 훼손이 있거나 한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종목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비아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아트로는 디스플레이 장비 중 열 처리 장비하고 PI 컬링이라고 해서 플렉서블에서 굳힘을 하는 이제 장비 두 가지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일단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뭐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주가가 선 반영되면서 제가 아마 제시된 매수가보다 오히려 조금 더 밑으로 하회하면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3분기는 상대적으로 2분기 대비,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좀 실적이 더 나을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제시드린 매수가 22,000원보다 오히려 하회하는 이 지금 부분이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부담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손절가를 제가 2만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 2만원 정도,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 시장 하락 때문에 조금 더 과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원 언저리 부분은 지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2만원 이하로 지금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서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좀 낮기 때문에 2만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구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수량을 좀 모아갈 단계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일텍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약 848억 정도, 영업이익은 89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보았을 때는 시장에서 2분기 실적 추정했던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하게 좀 잘 나온 편인데 불구하고, 사실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지금 굉장히 많이 하회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약간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에 비해 훼손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 무난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그 자회사 선의 시스템의 신규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신규 상장하는 선의 시스템의 그 유기물 증착 장비 같은 경우 아직 추가적 수주가 나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아직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았을 때 동아일텍 자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개인적으로는 관망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고,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인베니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우선 일단 매도 타임이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된 매수가 5,150원이었고 손절가는 4,500원이었습니다. 아직 손절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는데,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린 이유가 인베니아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337억, 영업이 6억 9천, 약 7억이 안 되는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연간으로 봐서 제가 예상했던 실적은 매출액 한 2,300억, 영업이익 220억 정도, 이 정도는 무난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반기 기준으로 지금 매출액은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매우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도 아니고, 시장이 지금 수주받은 것을 매출액을 진행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무난한 실적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어떤 훼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 훼손에 있어서 인베니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오지 않았지만 과감하게 매도하고 차라리 OLED 섹터 내 다른 성장성 있는 모멘텀 있는 기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인베니아 종목은 과감하게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뭐 시장에서 추정했던 컨센서스 거의 뭐 그대로 부합할 정도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세 가지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세 가지 장비에서 골고루 실적이 매우 잘 나왔기 때문에 주성 엔진을 제가 한 15,000원대에서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고,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면서 15,000원대 부근까지 왔었는데 가격적으로는 15,000원 이하까지 일단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약 한 7%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오늘 역시 약간 소폭 밀리긴 하지만 강보합권 위치에 있으면서 일정 정도 실적 시즌에 매우 강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실적이 나온 이후 추세 좀 하락,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왔던 어떤 그동안의 주가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고, 지금 다시 주가가 상방으로 갈려가는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추정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추정이 높아지면 당연히 목표 주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도 역시 계속적으로 상향해서 2만원 정도까지 제시해드린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종목, 로치 시스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치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실적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2분기 실적 제가 추정했던 것이 약 한 8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한 84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보았을 때 한 10% 정도의 OP 마진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2분기 매출액이 1999억 원, 제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영업이익이 86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에서 약간 훼손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업보고서 잘 보신 분들이 있겠는데, 재무제표상에 사업보고서 주석을 잘 보시면 원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에 있어서 로봇에 대한 부분에 어떤 원가 부담이 있었고, 회사에서 보고서에 지금 공시한 내용처럼 이 원가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것에 지금 회사도 좀 많은 지금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로 OLED 장비 매출을 2분기에 처음으로 인식을 좀 하다 보니까 초창기 대부분의 어떤 장비 업체들이 처음에 장비를 만들고 설계하다 보면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조금 원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로치 시스템즈 그와 관련된 좀 과거 사례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큰 폭으로 낙폭을 좀 이루어냈고, 제가 순저가 8,5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순저가 8,500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매도해가지고 다른 대체 종목으로 좀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재모 팀장님 종목 따라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구체적인 투자 의견 주셨으니까 꼭 메모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영환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5종목을 볼 텐데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들어볼게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RF텍입니다. 충전기나 안테나 같은 휴대폰 관련 주된 기기나 아니면은 가로등 및 전원 공급장치 등 LED 조명 사업을 이용하는 업체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삼성전자가 차세대 LTE 모뎀 개발에 성공했다는 그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내년쯤에 출시될 갤럭시 S9에 적용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특히 이 회사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올 4월달경에 연금 자금 마련을 위해서 200억 개의 전환사채 발행을 하였는데, 최초 전환 가격 8,000원에서 최근 최저 픽싱 가격인 5,600원까지의 가격 조정이 충분히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밑의 가격에서는 전혀 가격 부담이 없어 보이는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긴 텀으로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고,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일단 그동안 보험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손해보험률 개선, 그리고 투자 부분의 좋은 성과, 그리고 향후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일단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좀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천을 드렸을 정도는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지난주 좀 보험주들의 조정에 빌미가 됐던 소위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의료복지 관련 정책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은 되는 거고요. 다시 최근은
다시 이제 주가는 좀 회복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 보시도 좋을 것 같고요. 진입에서 진입 예정자는 일단 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황금 ST입니다. 일단 동사는 이제 스테인레스 특수강점 문업체인데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주가는 니켈 가격과 상당히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최근 니켈 수출국들의 공급 특수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해 보이고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9,000원에서 1,500원까지 1차 상승 후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당분간은 장기적으로는 9,5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좁은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다 박스권 하단부에서 박스권 매매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1,500원 또다시 추격 매수 전략 좀 구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2위권의 오징업체로 최근 아디다스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해 최고 수혜주가 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다. 일단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좀 주가 발목을 잡았던 계열사와의 내부자 거래 관련 이슈 그리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2분기 실적 발표 등의 영향으로 최근 좀 많이 빠져 있다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일부 수주권의 매출 인식의 지연 등으로 좀 발생한 것이라 3분기부터는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이번 한 주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기술적으로는 14,500원 정도에서 3중 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 탄력이 좀 붙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처음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7,000원 이상까지는 홀딩해 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이 종목 또한 기업 고유의 자산가치 대비 너무 싼 가격대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이고 한국돼지, 한국패키지, 계양전기 그리고 해성GS 또 이어지는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그리고 내년 완공 예정인 신축 호텔의 인구 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이 가격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매매 전략은 장기적으로 제 가치를 찾아갈 주식이다. 빈텀으로 지켜보시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거래량이 실릴 때 좀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환 차장님의 남은 5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돼서 두 분의 10종목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웹젠 문의하신 분 6566님이신데요. 웹젠을 22,650원에 사셨고요. 비중 20%십니다. 손절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는데 이재모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웹젠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손절하기엔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22,000원 부근이면 아마 올해 들어 가장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금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금 한 20-30% 하락 손실 구간에 아마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손절을 좀 하시려고 했을 때는 적어도 한 10% 정도 그러니까 2만원 정도에서는 이미 사실 손절을 좀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적으로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웹젠 같은 경우는 홀딩, 그러니까 보유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 웹젠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다소 조금 하회한 부분도 있고 보통 게임주들이 신작이 나올 때 아무래도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지금 신작이 나오는 어떤 시점이나 시즌에 맞추어서 다시 재차 반등에 대한 어떤 기회 모색을 좀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손절보다는 지금 낫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웹젠 자체가 펀더멘털적으로 회사가 재무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조금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리시면은 다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웹젠은 홀딩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팔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이번에 또 문자 볼 텐데요. 4566님께서 필링크를 문의하셨습니다. 매수가가 4,070원, 비중은 10%신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투자 전략을 여쭤보시네요. 이영환 차장님. 예. 일단 이 회사의 주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만 올해 7월경에 인수된 크리스 FNC의
실적에 따라 거의 이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크리스 펜시의 실적 전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올해 영업이익 한 500억 그리고 내년에는 한 600억 이상. 특히 내년에 골프공 사업을 신규 진출한 하반기에 진출하는 신규 골프공 사업 쪽에서 향후에 좀 큰 폭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예상치 이상의 충분히 실적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의 지분 64%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올해만 해도 영업이익이 한 300억 이상이 연결이익으로 잡히고 매년 예상치 기준으로는 한 400억대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이익이 연결이익으로 좀 잡히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계속 끌고 가볼 만한 그런 가격대이다, 그런 주식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00원대 초반부터 4,000원대까지 한 바닥권에서 한 30% 가까운 그런 좀 주가 상승이 나온 상황이라 가지고 좀 움직임은 좀 둔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아직 비중이 많지 않은 편인데 추가적으로 물량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추가 진입 타이밍은 조금 더 흐름을 봐가면서 좀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필링크는 이영환 차장님의 관심 종목이기도 한데요. 걱정 마시고 주식 비중 조금 더 늘려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해봤고요.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했고요. 지금 장 마감을 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0.03% 소폭 밀리면서 236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장 막판 들어서 거의 상승 반전까지도 나오기도 했죠. 2361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수지면 우리 증시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일종 흐름 좀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 2340포인트로 어제보다 밀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0.9% 하락으로 출발이 됐는데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 상승 반전이 되기도 했고 약보합 수준이죠.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2360선에서 거래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볼까요?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이 됐는데 최근에 1,000억 원, 많게는 5천억 원 매물을 내놨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216억 원 차익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 많은 규모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기관 역시 매도로 동참을 했었고 오늘의 매수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많이 늘었는데 장중에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0.04% 소폭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는 나흘 연속 강세 역시 장중 상승 전환이 된 겁니다. 1%대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 67,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철강주 좋았었죠. 오늘은 0.75% 조정받으면서 포스코는 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살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장 초반부터 강했었습니다. 오늘 1.35% 어제보다 올라오면서 장을 마칠 것 같고요. 네이버는 어제 종가 수준인가요? 0.9% 정도 올라오면서 장을 마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오늘은 흐름이 괜찮네요. LG화학도 1.6% 상승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쪽 볼까요? 코스닥 지수 643포인트로 오전 중 11시 반쯤 상승 전환이 됐고 오늘 어제보다 0.23% 오르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종 흐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상승 전환이 됐고 지금 나흘 연속 오름세로 장을 맞춰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8월 18일 금요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국내 증시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는데 미국 증시가 1%대 조정을 받고 앞서 일본 증시가 또 1%대 하락을 했었거든요. 우리 증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감 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오늘 증시 어떻게 흐름 보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모 팀장님. 네, 예. 일단 제가 오늘 지금 바라본 증시
사실 좀 장 시작할 때만 해도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대외 이슈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좀 같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내심 불안함을 좀 나타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장이 좀 지나가면서 반등 흐름이 좀 나오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먼저 반등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부업권에서 이제 끝났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어떤 순매수의 어떤 포지션을 그대로 좀 롱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조금 시차적으로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런 시즌이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좀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 비중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적으로는 향후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감 지수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14% 밀리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인 거고요. 2,358선에서 거래가 맞춰졌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드리죠. 코스닥은 나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어제보다 0.23% 오른 640선 회복, 64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도 보겠습니다. 환율은 움직임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인 건데요. 달러원 환율이 어제보다 4원 20전 오른 1141원 선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들의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익률 점검을 좀 해볼 거고요. 예, 보겠습니다. 결과 살펴보시죠. 예. 8월 16일에 추천이 됐던 종목입니다. 동부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이재우 DHP님의 V원택 수익률인데요. 엊그제 주셨던 종목인데 벌써 14%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우 DHP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V원택 엊그제 매수했는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네. 예, 어떤 이유에서였을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실적이 좋아요. 2분기도 1분기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2분기는 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OLED, 플렉서블 OLED 쪽에 뭐 들어가는 납품 검사기 쪽이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의 실적은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그 종목이고요. 여기 이제 신규 사업으로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그 적층 검사 장비 쪽이 개발을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이것이 이제 매출로 잡힐 것 같은데 이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반등을 이끌어내는 것 같고요. 근데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고가 대비 32,000원에서 계속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돼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 그리고 아픈 검사기 쪽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 업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시했던 3만원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다만 3만원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못하신 분은 뭐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은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동부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이재우 DHP 전화 연결해서 오늘 V원택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주 주요 일정과 함께 산업별 투자 정보 드리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일정과 함께 투자 정보 살펴봤습니다. 이재모 팀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선방을 했고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주 증시 흐름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팀장님? 네, 일단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월요일 기점으로 상반기 반기 보고서가 대부분 기업들 공시가 되면서 그 반기 보고서 내 개별 종목들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향후 또 전망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도 있고 또 증권가 중심으로 각 기업들의 하반기 전망도 이미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서들이 출해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이후 내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업들 또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 하반기에도 전망이 좋은지를 사실은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았었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거나 향후 또 길게는 201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봐서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사실 살펴봤어야 하고 네. 다음 주에 이제 그런 기업들을 조금씩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좀 IT나 금융주들이 하반기에도 역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유망업종이라 할 수 있는 IT나 금융주 또는 좀 포괄적으로 뭐 화학 쪽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한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씩 매수하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구사할 때가 사실은 이제 8월 말로 가면서 좀 오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내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셨던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 이제는 다시 늘릴 시점이다라는 관점이신 건가요? 근데 뭐 늘 사실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저는 늘리는 얘기를 드리고는 있는데 네. 사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개인들이 좀 일일이 대응하시기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대응을 좀 갖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는 대외적 어떤 이슈로 크게 하회하는 시점들은 기존에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은 비중들을 늘려갔어야 될 시점이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금들은 다시 현금화해가지고 좀 매도해서 포지션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상반기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기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네. 향후 좀 전망을 조금 체크하고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역시 신규 사업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다시금 그런 종목들을 수량 늘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훼손됐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종목을 현금한 다음에 다른 더 좋은 기업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세울 때가 사실 이제 지금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이재모 팀장님의 10종목을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중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 시점이면 또 사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사볼 만한 종목 있다면 다시 한번 언급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동훈아테텍 종목 말씀드리겠는데 예. 동훈아테텍은 사실은 전반 시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쪽 이제 부품 쪽으로 많이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듀얼 카메라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좀 확산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반기에 주요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이 대부분 다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좀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카메라가 그냥 두 개인 단순한 듀얼 카메라 형태였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하반기에 나올 신규 제품들은 기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듀얼 카메라의 어떤 그 장점들을 부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은 부품들이 탑재가 되면서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서 경쟁이 듀얼 카메라 쪽으로 많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삼성, LG, 그리고 애플, 그냥 중국의 한 11개 넘는 스마트폰 업체들이 대부분 하반기에는 이 듀얼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동훈아테텍 같은 경우는 이 듀얼 카메라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AF라고 하는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시장의 어떤 확대 수혜를 그대로 받을 기업이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시장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진입적 장벽 수준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부품 쪽으로 1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지배력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동훈아테텍이 굉장히 지금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 네. 제가 일봉 차트상 지금 기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주가 자체가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 그다음 2주 전 사이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기술적 반등 흐름이 이번 주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지난 2주간에는 주가 흐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그렇게 보았을 때 다시 지금 추세 지금 하단으로 지금 들어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12,500원까지 사실은 여유있게 지금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의견을 드리겠고, 동훈 아나텍이 신제품이 공급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제시드리는 매수가 대비 목표가 2만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여유있게는 12,500원까지는 매수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종목 있으신데요. 이번 종목을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PNT라는 종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PNT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장이 종료된 이 시점에 7% 이상 일단 급등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매도 타이밍에 와 있는데, 제가 아마 이 종목 많이 말씀드렸을 때 추세 상단 하단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지금 추세 하단에서 역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불과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7% 이상의 급락 나왔습니다. 근데 추세 하단에서 지금 반등 나왔고, 오늘 다시 추세 상단으로 돌아서면서 다시금 단기적으로 매도의 어떤 포지션에 왔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 비중을 줄이실 분들은 30에서 50% 정도 비중을 줄일 시점에도 말씀을 드리겠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제가 제 목표 주가를 18,000 제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실 분들은 계속 홀딩하는 의견을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